자, 금속의 반응성 실험과 반응성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1번이고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 묽은 염산이 아니죠. 요것부터 합시다.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황산구리를 가득 담은 수용 비커를 준비를 할게요. 수조에 가깝겠다. 알겠지? 자, 여기다가 가득 채울게요. 그러고 아연 막대기를 집어 넣었거든. 요렇게.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칠판 볼래요? 아연 막대기가 살짝 어떻게 된 것 같아? 찢어졌다? 녹았다? 요런 느낌 보이시나요? 그쵸? 볼게요. 이 친구는 아연 막대기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가 요렇게 원자였을 거야. 그런데 녹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 수용액 안으로 아연 이온의 형태로 녹아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됐죠? 질문입니다. ZN이 ZN2 플러스가 됐으므로 전자 몇 개를 갖다 버렸나요? 2개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전자 2개를 갖다 버렸으면 먹는 것도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죠? 2개를 먹어야 해요. 즉, 물속에 있었던 양이온은 Cu2 플러스입니다. 얘가 2개의 전자를 먹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연 막대기에 석출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된다고요? 석출된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쵸? 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게 되면은 아연 원자는 아연 이온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전자 2개를 내놓게 됩니다. 질문, 이 친구는 뭐 하는 상황일까요? 전자 2개를 갖다 버렸으므로 뭐 한 거야? 산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니? 그쵸? 자, 그 다음은 물속에 있었던 구리 이온이 2개의 전자를 먹습니다. 그 결과 구리 원자 상태가 되었네요.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대답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여쭤보고 싶다고요? 반응성이요. 여러분, 반응성은 산화하는 친구의 반응성이 더 어떤 거라 그랬죠? 큰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산화하는 친구의 반응성이 어떻다? 큰 거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지금 아연이 산화했나요? 구리가 산화했나요? 아연이. 그럼 반응성은 누가 더 큰 거죠? 아연이 더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쵸? 좋아요. 자, 그 다음 첫 번째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물속에 들어있는 전체 이온의 개수, 이온의 개수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거든요. 알겠죠? 잘 봐요, 여러분. 막대와 수용액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대는 수용액에게 이온을 하나씩 넣어주고 있어요. 맞아, 아니야? 그쵸? 아연 이온을 하나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수용액은 막대에게 구리 이온을 하나씩 제공해주고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죠? 하나가 수용액에서 사라지고 있고 하나가 수용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이온 수는 일정할 거예요. 이해됩니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두 번째 내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수용액의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얘들아 곰곰이 생각해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 아니니? 그쵸? 근데 이 실험을 진행할 때 온도가 변한다는 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부피는 항상 어떨까요? 똑같아요. 일정해요. 그럼 우린 무엇을 고려해야 되겠어? 질량을 고려해야 돼.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연의 질량이 구리보다 더 커요. 대답해 볼게요. 더 무거운 이온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온이 물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럼 여러분, 수용액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용액의 질량 점점 증가할 거야.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도 점점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쵸?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은 막대 질량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저 수용액에다가 어떤 막대기 집어넣었죠? 아연 막대기 집어넣었어요. 자, 제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것이 아연 막대기입니다. 더 무거운 아연 막대기는 점점 물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리 이온이 막대기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의 이온은 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하겠지. 이해됩니까? 꼭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게 제가 아까 거의 첫 타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Cu2 플러스 구리 이온 무슨 색이라 그랬어? 푸른색이라 그랬죠. 구리 원자가 붉은색, 이온은 푸른색, 산화구리는 무슨 색? 검정색. 따라서 이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투명해지게 될까요? 이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리 이온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원되어서 원자가 되고 있으므로 이온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점점 투명해질 거예요. 이해됩니까? 됐죠? 요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요. 질산은 수용액이 있습니다. AgNO3라고 하는 실험 수용액에다가 구리 막대기를 집어넣었어요. 이해되나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큰 수족에다가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네모 박스 집어넣으면 재미없으니까 어떤 모양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어떤 거 집어넣을래? 아무나 얘기해봐. 별 모양? 아, 너무 어려워. 조금 더 쉬운 거 없어? 아, 별 모양 그냥 해. 아, 세계들 개깐딱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조금, 여기도 조금. 네. 여러분, 별 모양이 조금 어떻게 됐어요? 녹아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쵸? 보인다고 해줘. 니네는 알아서 해. 네모 박스를 그리 동그라면 니네 알아서 해. 알았지? 자, 그 소리는 이 별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구리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Cu2 플러스의 형태로 변화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전자 몇 개를 어떻게 했나요? 2개를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물속에 있었던 이온이 전자 몇 개를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2개를 먹어야만 해요. 그런데 깜짝 놀랐을 거야. 물속에 있었던 이온이 누구야? 은 플러스야. 은은 전자 몇 개밖에 못 먹어? 1개. 그러니까 몇 개 반응해야 돼? 2개 반응할 거야. 이해됩니까? 이것의 이유는 바로 전하량 보존 법칙 때문일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됐죠?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 별 모양 구리 모양에 똑같이 석출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이것도 화학반응식 써보도록 할게요. 구리 막대는 구리 이온으로 변화할 건데 양이온 됐네.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산화. 물속에 있었던 2개의 은 이온은 전자 2개를 먹어서 은 원자 2개의 형태로 변할 겁니다. 이거는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반응성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리가 산화했나요? 은이 산화했나요? 구리의 반응성이 더 큰 거겠죠. 이해되니? 됐죠.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좀 좁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잉. 그지? 자, 이온의 개수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이온수. 여러분, 이 이온수도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막대랑 수용액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구리 막대가 수용액으로
구리 이온 몇 개씩 넣어주고 있습니까? 한 개씩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속에 있었던 은 이온은 몇 개씩 막대에 달라붙고 있다 그랬죠? 두 개씩. 그러니까 여러분, 수용액 입장에서는 하나가 들어오고 두 개씩 나가고 있는 거네요.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수용액의 밀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리가 64인 거 아세요? 64예요, 상대적인 질량이. 근데 은이 얼마냐면은, 이게 104던가 108인가 그럴 거야, 아마. 확인해 보고 올게. 내가 알기로는 은이 아마 108 맞네요. 108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답해봐요. 64가 들어오고 있고 108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두 개씩 나가고 있으니까 216만큼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맞아, 아니야? 그럼 수용액의 밀도 점점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밀도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겠지. 맞지? 왜? 요만큼이 물속에 들어오고 있고 이거에 두 개씩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216일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216 빼기 64만큼 질량이 점점 감소하고 있을 거니까요. 그쵸?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이 수용액에 넣어준 막대기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더 무거워지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 자, 그 다음 또 한번 물어볼 거야. 이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수용액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될까요? 투명해질까요? 대답, 이건 안 알려줄 거임. 어떻게 될까? 푸른색. 무슨 색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푸른색. 왜요? 왜요? 뭘 잠깐만 해봐야, 이씨. 구리 이온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잖아. 구리 이온이 무슨 색이라 그랬어? 푸른색. 당연히 푸른색 변해야 되겠죠? 요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요거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할 것이며 문제풀이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염산에다가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었어요. 똑같이 가보자. 자, 여러분 여기서도 어떤 모양의 금속 막대를 집어넣는 게 좋을까요? 원뿔대. 아우, 거지 같은 새끼. 무슨 씨. 원뿔 이지를 하고 있어, 씨. 이러면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그릴 거임. 아무도 말릴 수 없으셈. 됐죠? 좀 녹아 들어갔죠? 동그라미 하트 같은 거 봐서도 무슨 원뿔, 씨. 헐탱이가 없네. 자, 이건 지금 아연 막대기인 거예요. 그쵸? 이 친구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아연 2+의 형태로. 그럼 몇 개의 전자를 내놨을까요? 2개의 전자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었던 양이온은 누구냐면 수소이온이에요. 얘는 한 번에 몇 개의 전자를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한 개예요. 그래서 몇 개가 반응해야 돼? 2개가 반응해야 돼. 질문이야. 수소가 2개의 전자를 먹어서 H2가 되었다라고 해보자. 그건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비금속이지. 이번에 무슨 일이 발생해? 얘는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석출이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케이스는 물속에 있었던 구리 이온이 아연 막대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쵸? 두 번째 케이스도요. 물속에 있었던 은 이온이 구리 막대기에 달라붙었습니다. 맞아, 아니야? 맞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요. 3번은요. 수소가 전자를 먹어서 분자가 되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이해됩니까? 따라서 얘도 화학 반응식 써보게 되면은 아연 원자가 아연 이온의 형태로 변화하고 전자 2개를 내놓게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뭐 했다? 산화하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물속에 있었던 두 개의 수소 이온이 전자 두 개를 먹어서, 여러분 칠판 한번 살짝 봐주시겠습니까? H2가 돼서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요, 위쪽 화살표로 쓴대요.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 과정을 환원되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지, 여러분? 지금 아연과 수소 중에 누가 산화하였습니까? 아연의 반응성이 조금 더 큰 거예요. 이해됐죠? 그쵸? 여러분, 얘도 이제 수용액에 존재하고 있는 전체 이온의 개수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수용액에 넣어준 아연 막대기와 염산 수용액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막대기는 수용액에게 이온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온을? 아연 이온을 한 개씩 주고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수용액은 막대기에 줍니까? 공기 중 날아가고 있습니까?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화살표 이렇게 그릴게요.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날아간다라고 할게요. 하나가 물속으로 들어오고 두 개가 물속에서 날아가네요. 이온수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 그렇죠? 여러분, 밀도 계산 한번 해보자. 칠판 한번 봐볼래? 구리의 질량, 상대적인 질량 얼마? 64. 아연은 구리보다 더 무거워, 가벼워? 무거워. 그 소리는 64보다 훨씬 더 큰 친구죠. 그쵸? 그러면은 64보다 훨씬 큰 친구가 물속에 들어오고 있고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 얼마? 1. 그래봤자 2씩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졸라 무거운 친구가 물속으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수용액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증가해. 밀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하겠죠. 그 다음, 제일 쉬워요. 여러분, 얘는 이번에 막대기에 달라붙고 있어요? 달라붙고 있지 않아요? 달라붙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연 막대기는 일방적으로 계속 녹아지고 있는 거겠죠?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은 무조건 감소하겠죠. 이렇게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는 무엇입니까? 생성 기체는 질문해 볼게요.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중에 무엇입니까? 수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예시 문제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속의 반응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활용도 아니고요, 고난도도 아니고요, 중난도도 아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시험 문제 딱 봤을 때 칠판에 썼던 식, 반응성, 이온수, 밀도, 막대 질량, 색깔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 두두두두두두두 나와줘야지만 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억 지문 하나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고난도 문제, 킬러 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빡세게 공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